모든 진실이 한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예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튀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해요. 한우진은 시간이 급박한데도 별장에 다시 갇혔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우진에 간 이식 소식을 숨겼고 한우진에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알게 되면 우진을 후계자에서 지울 거라며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숨이 가빴고 살고 싶다는 마음과 가족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엉켜 떨렸습니다. 전화를 잡아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성희가 무엇을 또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아지트는 문을 닫았고 현수 선배의 배려로 지역과 은호의 새 사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 쫑파티에서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공기는 오수정과 박성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성재는 잔을 들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지트랑 끝난 게 아니야. 지역이 회사에 30억 투자했잖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은호의 귀에는 이상하게 무겁게 박혔습니다. 은호는 성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해볼게요. 성재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은호 씨, 그 말만으로 충분해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듣던 지역은 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성재 눈치 보지 마. 우리 페이스대로 해. 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선배, 난 원래 내 페이스야. 그 밤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전시회장에 소름 돋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박영나가 스토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나는 고성희가 써준 대본대로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손님으로 위장한 남자가 옆구리에 칼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영나는 소리를 내지 못했고 사람들 사이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가슴이 내려앉던 그때 이지환이 그를 추적해 영나를 구해냈습니다. 지환은 침착하게 움직였고 그 덕에 박진석의 신뢰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진석은 무심한 표정으로 지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필요하겠다. 그 말은 짧았지만 지환에게는 오랜 상처 위에 놓이는 단단한 붕대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점장의 전화를 통해 오래 감춰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재 엄마 4살 때 집을 나갔대. 불륜이었다고 하더라. 수빈은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나.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말이 나가고 난 뒤 수빈은 바로 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 수빈이야. 나중에 잠깐 볼 수 있어? 성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 수빈아. 어디로 갈까?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예전 얘기 조금 들었어. 오빠 엄마가 떠난 거 그냥 궁금해서. 오빠한테 미안해. 성재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골랐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겠어. 난 기억이 흐릿해. 근데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어. 엄마가 어떤 남자와 있는 사진. 그걸 보고 아버지가.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 사진 누가 찍었을까? 성재는 그때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이제야 하고 있어. 며칠 사이 강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호 덕에 마음을 돌렸고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누나 말대로 할게. 이제 진짜 제대로 살게. 순이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은호는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 강호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지역은 곧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서 다 버틴다. 그 말은 도리어 은호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무게가 편안한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은호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쪽에서 터졌습니다. 고성희가 술에 취해 은호에게 과거를 털어놓듯 울었습니다. 딸은 잃어버려서 내 가슴을 찢고 아들은 아파서 내 가슴을 찢어. 그 말만 놓고 보면 연민이 생길만 했지만 은호는 그 울음 속에서 이상한 박자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울음, 계산된 숨소리.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들은 어디에 계세요? 성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갔어. 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단서가 걸렸습니다. 성희가 그날 했던 말, 조용히 묻어야 한다. 묻어야 할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들렸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혁은 성재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얼굴이 다 식었다. 성재는 물잔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혁아, 사진 얘기 좀 해도 될까? 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사진들 있잖아. 엄마가 어떤 남자와 있는 사진. 이상하게 구도가 늘 똑같더라. 같은 거리에서 같은 높이. 그땐 몰랐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은 거면? 지혁은 즉시 받아쳤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집 안 사정을 꿰고 있었단 얘기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성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혁아, 혹시 고성희 여사일까? 지혁은 무턱대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은 추측이지. 단서부터 모으자. 그때 수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그때 사진 찍던 스튜디오. 엄마 친구가 거기서 일했대. 단골이 있었는데 여자였어.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고. 성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했어. 그 메시지를 읽고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열쇠를 찾았네. 고맙다고 전해줘. 성재는 수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빈아, 고맙다. 조심하고 이 얘긴 당분간 우리만 알자. 수빈은 바로 답했습니다. 응, 오빠. 나도 무서워. 근데 오빠 편이야. 한편 은호는 박진석을 찾아갈지 망설였습니다. 우진의 생명이 걸려있고 성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지환이 영란을 구해낸 직후라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석은 지환을 주목했고 성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속으로 계산을 더했습니다. 지환이 신뢰를 얻는 속도가 빠를수록 우진을 숨겨둔 계획의 변수가 늘어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는 은호를 다시 불러댔습니다. 너한테 기대고 싶었어. 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제일 먼저 진실을 말해주세요. 성희는 눈을 감았다 뜨고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하며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성재는 지혁과 함께 오래된 스튜디오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입을 닫았지만 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굴 벌주러 온 게 아니야. 과거를 바로잡으러 왔어. 잠시 망설이던 사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여자였어. 현금으로만 지불했고 프레임을 꼭 맞추라 했지.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여자의 표정이 흔들리게. 여자에게 술을 먹였다는 말도 들었고 성재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장은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연락처는 없어. 근데 명함 한 장을 받아둔 게 있어. 이름은 없고 이니셜 두 글자 SH. 성재는 그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줄기가 돌을 깨고 흐르듯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뒤늦은 서늘한 이해. 지혁은 말없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내가 만약 이걸 집에 들이밀면 우리 집은 산산조각 날 거야.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숨길 수는 없지.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않을 거야. 근데 순서를 정하자. 우진이부터 살려야 해. 성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은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성재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우진이를 찾고 싶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요. 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성재는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은호 씨, 우리 같이 움직여요.
위험하니까. 그날 밤 은호는 별장 근처에서 들은 소문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익은 배달차, 자주 왔다던 약사의 이름, 그리고 한 번도 뜬 적 없는 창문 불빛. 하나씩 맞춰가는 조각 끝에 은호는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의 기침이었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 뒤에 우진이가 있어요. 성재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성재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은호는 한 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희는 쓸쓸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세상은 결과로만 말해. 우진이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 집안도 살아야 해. 그 말은 어딘가 기묘하게 솔직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은호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살리고 싶다면 수술부터 보내세요. 지금은 숨길 시간이 아니에요. 잠시 후 성재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차분하게 우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진은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고마워요. 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너도 살아야지. 은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성재는 은호를 데려다주고 우진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박진석과 먼저 도착한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정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라. 성재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사진들 진실이 아닙니다. 조작됐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걸 의뢰한 사람의 이니셜이 S, H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집을 덮었습니다.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확실하냐? 성재는 눈을 들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성희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근데 한 가지 묻자. 내가 지금 내게 돌을 던지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다 무너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지? 성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희는 조용히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더. 내가 그렇게 믿는 그 여자 지은호.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어. 성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성희의 음성은 아주 낮게 떨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와 지은호네 식당이 과거에 얽혔어. 돈 문제였지.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어. 사실을 확인해보고 적을 정해. 성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어내지 마세요. 성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확인해봐. 진실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어. 그 말은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성재는 곧장 집을 나섰고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균열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 다른 하나는 지은호라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를 긁었습니다. 은호는 병원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우진은 수술 대기를 시작했고 지혁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 은호의 작은 고백에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우면 내 옆에 있어. 난 여기 있을게. 그때 성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 성재는 곧바로 은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진이만 괜찮으면 돼요. 성재는 짧게 호흡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의 이름이 떴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오빠 엄마랑 사진 찍혔다는 그 남자 사실은 대역이었대. 그 사람 돈 받고 사라졌대.
그리고 명함 뒷면에 적힌 번호 추적했더니 오빠 새어머니 고성의 씨 비서실로 연결됐어. 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를 끊은 성재는 지역을 봤습니다. 확실해졌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하지만 끝이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왜 그걸 보지 못했지?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 지환의 이름과 영나의 안전, 그리고 우진의 수술 결과가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져요. 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 성희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럼 저도 방법을 바꿀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역은 성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거 끝나면 내가 먼저 말해. 내 입으로.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호 씨, 제가 혹시 실수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은호는 고개를 들고 그 눈을 곧장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은 실수해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은 위로이자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지역은 옆에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내 말이 정답이다. 수술실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박성재 친모의 불륜 스캔들을 설계했다는 증거의 끝이 손에 닿았고 다음 순간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희가 던진 또 다른 의심, 지은호와 박진석과의 오래된 금전 얽힘은 새 갈등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문을 바라보는 동안 각자의 마음속 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끝까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밝혀질 건 누가 누구를 지키고 누가 무엇을 버릴지에 대한 냉정한 선택뿐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